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년 만에 최장기간 수의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모두 피해 없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니콜라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 얘기가 들리고 새로운 아이오닉 브랜드를 론칭을 했죠. 이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G 가입자가 7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들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요 소식들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금요일날 무난하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올라오길 기다려주는 모습 좋고 27,000포인트 돌파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예 없죠. 거기에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만료된 이제 주간 실업급여 특례를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이제 400달러 정도로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하 대상의 급여세 징수를 중지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것만 그리고 강제적으로도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 나스닥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양봉 사이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이제 일부 저점 매수세도 들어오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우리 시장도 2230포인트 구간, 이 구간 넘어서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2300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급이 좀 변화했습니다. 좀 밀려도 2340, 50 정도, 40 전후 되는 구간이 좀 부정적으로 봐도 올라갔다가 밀려도 2300 한 4, 50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지션이 계속 변화하면서 위쪽을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도 두들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급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수급을 확인하면 보시면 자, 코스피 주식은 특별히 매수하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매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관도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 대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 줄였다 매수했다 줄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을 큰 금액은 아닌데, 큰 계약수는 아닌데 야금야금 또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시장 수급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물은 이미 기존부터 상승 포지션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구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6월 만기 이후에만 해도 지난번에 23,000 계약 넘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오늘 1,900 계약 넘어가면서 3만 계약 정도 이제 매수 우위로 돌렸습니다. 이건 만기는 이번 주가 아니고 9월이에요. 선물은 이번 주는 옵션만 만기됩니다. 그래서 옵션 동향을 보니까 옵션도 콜옵션 쪽을 외가를 정리하고 내가 쪽을 이제 근해가 쪽이랑 늘리고 있죠. 그러면은 약간의 상승은 더 볼 수도 있나라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서. 그리고 풋옵션은 여전히 청산이 나왔는데 이건 금액이 적으니까 청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락 포지션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 지난주에 하락 포지션을 전혀 늘리지 않고 오히려 청산하는 모습, 하락 포지션 청산, 상승 포지션은 계속 늘려가는 전형적인 강세장 수급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인버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제가 요 1600포인트 전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인버스를 매매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저점 매수를 기다리시는 게 낫지,
지수가 만약에 조정 없이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을 크게 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실이라도 안 보는데 원금이라도 지키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잘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시장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230포인트도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1차 반등 구간을 넘어서서 진짜 상승 구간이 나온다. 이거는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 정도의 반등이지,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승 초입 구간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언제 조정 나오나가 아니고, 조정은 한참 뒤고 요거는 시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잠깐 숨 고르게 하는 구간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강력한 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한참 남았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슈팅 구간이 나오고 돌바락제가 나오면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보통은 낮겠죠. 그러니 정상적인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 배팅을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말해주고 있죠. 제가 고집 부리거나 이런 게 없죠. 저는 시장이 수급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 수급이 지금 조금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이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으니, 혹은 하락 포지션을 늘리고 있으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강세장 수급이 나오니까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만기 포지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추정치를 말씀드린 거고, 자, 요 기존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말고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로 이제 316.77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317.5가 등가가 되겠죠. 요 구간 바로 앞에 있는 내가 구간하고 요 등가 구간을 수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조금 하고, 오히려 근외가 바로 위에 있는 320 부근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320 부근까지 올라가도, 그러니까 2400 위쪽을 두들겨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요. 누적으로 봐도 지금 오늘 수익 실현한 거는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을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챙긴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근해가를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 우위로 돌려놨죠. 그럼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2,400을 안착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만약에 내일 또 322.5포인트를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2,400 한 초중반 중반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생기는 게 됩니다. 근데 뭐 연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썩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무조건 상승한다고 여러분 종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이 무조건 지수를 추종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니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조금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 나는 개별주를 들고 있다. 지수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개별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상으로도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구축해 놓은,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본인들이 손실을 보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승 쪽으로 조금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무조건 맞는다가 아니고 가능성은 충분히 만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코스닥은 저 선물 옵션 포지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는 코스피 200에 대한 것이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개별 성향이 강하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750포인트 넘어가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개별주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나 강한 모습 잘 보이고 있다. 단일 뭐 하루하루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뭐 많이 상승하는 날도 있겠지만, 코스피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조금 개별 성향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히 짚어보면 56,5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면은 뭐 좋을 수 있다. 뭐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인텔 쪽에서 뭐 수주를 받지 않겠느냐, 파운드리 쪽에 뭐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TSMC에서 수주를 넣으면서 삼성에서 좀 약간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삼성이 파운드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전망 좋고 내년까지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뭐 하반 경직은 뭐 제한을 하고 있으며 요 구간에서는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 곳을 잘 지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1선도 이만큼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21선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빠르면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적어도 8월 이내에는 다시 한번 뭐 6만 원대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끌려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소부장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다. 대신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내년 뭐 말까지 뭐 내후년 뭐 이렇게 보실 거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냥 담아놓고 신경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앵무새처럼 라디오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차이예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담아놓고 자주 확인 안 하셔야겠죠. 답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위해서는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난 그냥 안정적으로 넣어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참여하신 분들, 새로 주식시장 들어와서 나는 잘 모르겠고 IT 투톱만 살래 하신 분들은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 한 뭐 2년 이상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해서 그냥 넣어두고 신경 안 쓰시면 된다.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실 정도, 그 정도로 여유 있으시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차라리 소부장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뭐 주말에 영상 그 반도체 관련주 올려드린 게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가 아주 현대차가 조금 관심을 받은 날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현대차가 좀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얼마 전에도 상장하면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 니콜라의 CEO인 트레버 멜턴 니콜라가 현대차에 2번이나 협력하자고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뭐 이렇게 현대차에 계속 본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현대차가 최고다. 수소에서는 현재는 최고다. 얼마 전에 수주 나온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와 함께 한다면은, 현대차와 함께 한다면은 1,000억 달러 가치가 넘는 그런 기업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다. 뭐 이런 멋진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주였던 현대차가 최근에 반등 잘 나왔고 14만 원 돌파한 것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올라가면 슈팅 구간이에요. 그러니 보유하신 분들은 한 차례 뭐 정리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 구간이고, 아니면 뭐 고집 부리실 분들은 나는 이 종목이 정말 좋아하고 고집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뚝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뚝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 이탈하면 난 정리하겠다라고 수익 실현 구간을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한 16만 원 이탈하면은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뚝심 있게 갈 거면은 16만 원 이탈하면은 정리하겠다 생각하고 들고 가겠습니다. 대신 16만 원 이탈하면은 내가 정해 놓은 대로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순수 전기차 브랜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죠. 현대차에서 현대차 있고 기아차 있고 지금 뭐 제네시스 있고 이런 것처럼 전기차 브랜드를 따로 런칭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트렌드고 하니까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아이오닉을 론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이죠. 내년에 아이오닉 5가 출시됩니다. 2021년에.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중형 세단이 출시됩니다. 아이오닉 6가 출시되고,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대형 SUV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7이 된다라고 하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에서 이 그룹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소차 쪽을
좀 이제 푸시해주는 이쪽을 이제 키우자라는 세력들이 조금 더 우위였는데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이오닉 신규 런칭했다. 그래서 관련주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도 좋았고요. 저는 현대차보단 기아차를 좀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없으면은 각도를 보면 보통 기아차가 좀 더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판매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고, 뭐 부품 쪽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좀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23만 5천에서 24만 원 사이 구간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현대모비스는 24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여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조정 한번 받고 추가적인 상승 노려서 그만큼,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 돌파한 다음에 산다면 돌파 매매는 보통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죠. 투기에 해당되고 트레이딩에 해당되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만 하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뭐 일진다이아라던가 이쪽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일진다이아라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3기 오토모티브 이쪽도 제가 뭐 수년간 뭐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 피해 잘 너무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33년 만에 수해 피해, 거기에 태풍 장미가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면은 최장기간 장마를 갱신한다고 하죠. 뭐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주 소개시켜드렸던 뭐 이런 관련주들, 경농이나 조비나 이런 쪽들, 남해화학 같은 경우 소개해드리고, 뭐 저는 매매를 하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경농조비 뭐 이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비료주나 이런 쪽은 이제 남북 경협주의 식량 관련주랑도 엮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수해 관련주라고 하기보다 수해 복구 관련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인선 ENT 같은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농 같은 경우가 오늘 18,500원을 두들겼으나 안착을 못했습니다. 경농은 만약에 18,500원을 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8,500원 유지시 보유, 이탈시 매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18,500원이 매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조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죄다 돌파 시도만 나왔지 돌파는 못했습니다. 27,000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27,000원 돌파해서 추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7,000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위에 잠깐 빼꼼 이렇게 고개 내미는 게 아니고 위에 안착을 해줘야 된다, 종가로. 그래서 장중에라도 이탈하면 저라면은 뭐 절반씩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면은, 만약에 갑작스럽게 밀리더라도 나머지는 본전에서 정리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좀 규모 있는 종목 중에서는 남해화학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9,000원 요 구간을 안착해줬어요. 9,0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하시면 되고, 만원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만원 뭐 언저리까지 갔는데 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1,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대응 가격은. 그리고 지지선 9,000원 이탈하면은 수익 실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선 ENT, 뭐 폐기물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은 오늘 다 갭상승 나온 다음에 인선 ENT, YN텍, 코엔텍, 뭐 KGETS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인선 ENT만 보고 갈게요. 이 종목들이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말씀드렸던 요 11,500원 구간을 이탈하죠, 장중에. 그럼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면은, 이 구간에서 절반 매도해서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밀렸다고 해도 다시 1,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절반을 수익 실현해 놨으니 마음이 한걸 가볍죠.
나머지 절반은 그냥 1,500원 이탈할 때 매도한다던가 아니면 본전 이탈할 때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좀 지키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때, 개별 성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 놔두고 가격적인 지지든 추세적인 지지든 이동평균선이든 기준을 정해놓고 원칙을 지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하면은 굉장히 한결 가벼워진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G 관련자 드디어 뭐 7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3사들이 소외주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23만 원을 진짜 지겹게 못 넘어갔었는데 굉장히 약했죠. 근데 23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뭐 함께 보실 수가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G 가입자 이렇게 늘어나면 망설치나 여러 가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요금제 가격 인상 같은 경우가 그렇게 썩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많이 올리지 말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죠. 통신사들을. 그래서 이제 뭐 기본료 레일이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 통신 3사가 크게 수혜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니 저는 이 통신 3사가 올라가는 더라도 이쪽을 보지 않고 장비주를 본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는 순환매성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신 3사도 이제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4만 원 돌파 뭐 하고 해서 천천히 뭐 올라가줘야겠죠. 이쪽도. 근데 굳이 저는 뭐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환매성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좀 통신 3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가격 인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그래도 KT가 오늘 이제 21선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려는 모습 그러면은 조금은 더 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지금도 못 가면 언제 갑니까 얘네는. 그래서 통신 3사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빠르게 순환매 돌아서 올라줘야 되고 LG 플러스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데 SK텔레콤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KT, LGU 플러스 이런 순서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주가 레벨이 LGU 플러스는 뭐 아래쪽에 조정을 뭐 멋지게 잘 받아가지고 오늘 5%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순환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이게 5G 가입자 700만 명 돌파로 해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이랑 KT는 점유율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0.2%, 0.1%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LG U 플러스 쪽이 0.3%포인트가 뭐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은 LG U 플러스는 이렇게까지 강해도 되나? 라고 물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미리 받긴 했지만 그러니 그래도 점유율은 조금 줄어도 이제 가입자가 는 것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뭐 요런 뭐 여러분들의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밀린 LG U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는 순환매다라고 보고 있고 이쪽보다는 기존의 선발대로 올라가는 대장주들이나 이런 부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후발적으로 작년에는 보지 말고 올해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올해는 나쁘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뭐 KMW나 이런 종목들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봄에 이 종목은 이제 후발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고 소개해드렸었는데 결국 역시 후발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12,500원 돌파해서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먼저 대장주들 선발대들이 이만큼 올라와서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들을 살짝 노리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들과 종목들은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또 만기 포지션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만기 대응 포지션을 2300 위쪽, 2300 뭐 중후반 그리고 지금 2400 위쪽까지 올리고는 있다. 그러니 포지션이 변화가 생기는데 계속 이렇게 목표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3거래일 남았죠. 3거래일 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대응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8월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좋으니까. 조정 가능성보다는 그냥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옵션 만기일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대서특필 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옵션 만기일에만 여러분께 뭐 저희 그 유료회원분들께는 올려드렸지만 공개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뭐 조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위쪽 방향을 잘 보고 있고 이미 많이 올라왔죠. 그럼 조금 쉬어도 서운할 게 없어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8월 옵션 만기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설정 꼭 해주세요. 이번에 반도체주 한번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섹터들도 하나씩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속도가 중요하겠죠. 주식이라는 정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얼만큼 빠르게 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수익이 갈릴 수 있으니 이 구독 신청하신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러니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공지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